자, 오늘은 역학으론 한일 관계 이렇게 해갖고요. 화이트 리스트 파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좀, 이게, 뭐라 할까, 좀 우위를 좀 점한 거고, 좀 이겨나가는, 현상인데,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나라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역학적으로 한번 한일 관계 또는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이제 흐름을 보면, 기해년은 어쨌든 간에 어려운 한 해고요. 또 세계 경제전쟁이 조금 있었던 해다. 그래서 올 연말 가면서 이제 서서히 없어지겠죠. 이제 경제가 없어지는 거고. 자, 끝에 간목, 맹하. 그래서 이제 간목이 서서히 이제 자라는 해인데, 이제 해 중에 간목이기 때문에 아직 빛은 안 나죠. 그래서 맹하예요. 예. 씨앗만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자년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불경기가 될 겁니다. 신축년은 아마 그 불경기가 더 깊어지는 해라. 경자년에는 쇠신의 원년이다, 숙살직이다 이러는 거는 좀 부정한 거, 공평치 못한 거, 또는 이제 모든 이제 나쁜 기운을 좀 죽이는 거, 숙살직이고, 또 쇠신 많이 바뀌어야 될 원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이 해년에는. 그 다음에 신축년은 이제 절처부심이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절치부심, 그 다음에, 절처봉생, 이렇게 썼어요. 즉, 신축에는 우리나라가, 쇠신의 원년이고, 그 다음 신축에는 무언가 이뤄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힘들게 열심히 하는 절치부심, 해고, 또는 절처봉생, 아주 이제 갈 때까지 다 가서, 생을 만나는,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 이뤄내기 위한 그 억눌린 거의 마지막 해고, 또 그 마지막 해면서도 뭔가 새롭게 빅뱅 같이 일어나기 그 직전의 해, 직전의 해가 이제 신축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 기해년 겨울부터, 이제 경자년은 이제, 불경기에 들어가고, 신축년에는 아마 심각한 불경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이제 등불이 되는 것이고, 이민년부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아마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민년서부터 동방에 뜨는 등불, 또 전 세계적에서 뭔가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뭔가 세계의 이목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사례되고요. 계명에는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도약의 재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웅비항국,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웅지를 가지고 뜨는 한국이 될 거다. 전 세계 1등 국가, 못돼도 2등 국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그 무역전쟁이라든지 지금 미국이 좀 이렇게 우리를 약간 압박하는 것도 우리 국운이 경자년, 신축년은 좀 나쁘지만 이민년부터는 쭉 앞으로는 계속 1등 국가로 이제 갑진 가서 1등 국가로 될 건데, 이 경자 신축에 아무래도 한번 겪어야 될 하나의 그 고난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성숙하기 위한 잠깐 일보 후퇴 또는 성숙하기 위한 시련, 어려움, 이거는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크기에서는 과정을 겪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자 신축년은 우리나라가 잘 버티면 이민년부터는 뜨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풍수적으로 봐도요, 전 세계적으로 풍수적으로 혈자리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태리가 이제 뜨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태리가 일종의 풍수적으로 보면 혈자리예요. 여기 이제 뒤에 중국, 옆에 이 중국 자청용 우베코 이렇게 있고, 여기 안산도 있고요. 이 이태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태리도 큰 로마 제국을 했고,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게 한단 고기 같은 거 보면 이 중국 땅을 거의 지배하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풍수도 이 지역에 따라
기운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움직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단군 조성으로 해갖고 쭉 이제 중국에 춘추전적에서 중국에 이제 흥왕된 다음에 인도 가서 이제 무굴 제국이 되고요. 이제 중동에 가고 이제 그 터키에 오스만 제국.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 해갖고 전 세계 여기를 또 지배했고요. 영국이 또 해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전 세계 식민지를 갖고 크게 하고 나서 이 기운이 다시 이제 미국을 가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죠. 지금 현 시제는 역학적으로 볼 때는 요쯤 와 있는 겁니다. 요쯤.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에 다시 한번 이게 뺑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쯤 왔을 때 운이 맞는 이민년부터 우리나라가 좀 풍수로 보나 역학으로 보나 뜨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년에 경자 신축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주역으로 본 세상을 이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주역으로 보면 한국은 간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축간인, 그래서 축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해자축 해서 이제 겨울의 마지막이고, 인은 이제 임춘해갖고 봄의 시작이죠. 그래서 끝과 시작을 가진 것이 관케입니다. 그래서 매사의 시작과 끝이 있는 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구원의 도를 갖고 있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발해야 되고 여기서 해결점이 나오고 여기서 남북 통일이 되면 또 다른 시작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인 나라, 또 새로운 정신적인 나라, 새롭게 이제 나가야 될 마지막 남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케로. 일본은 손케로 해서 진손사 이제 바람이라고 썼고요. 쾌가 원래 쭉 하고 밑에 맨 끝에가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로 인해서 입자 들어간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들어가는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음덕의 문제라는 건 하나의 정신적이고 우주의 뭐 덕인데, 껌껌한데 여기 풀초자가 더 있죠. 더 껌껌한 또 이건 주인입니다. 여러 사람이 눈이 이렇게 옆으로 있죠. 눈목자가 남의 입장을 바꿔 역지사지해서 일심으로 바라보는 상대방 마음에로 음덕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위안부라든지 가슴 아프게 해놓고도 무조건 이게 못했다고 우리 자기네가 이건 자란이고 한국이 약속을 어긴다 해갖고 지금 이 한일 분쟁이 생겼는데 음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음덕을 좀 쌓은 쪽에 남의 나라를 침략 안 한 쪽으로 음덕을 쌓았다면 여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을 많이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해서 음덕으로 조상의 음덕이 쌓인 나라가 거의 아닙니다. 이거 어찌 보면 남을 해코지하고 음덕을 쌓기커녕 죄를 많이 지은 나라가 어찌 보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그래서 정신적인 상태로 보면 음덕을 못 갖춘 나라, 음덕하고 갖춘 나라는 정신적인 상황에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음덕을 많이 쌓은 나라고 어디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덕으로 봐서 어떤 데서는 형이상학적으로 음덕 문제는 일본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사과를 몇천 번 해도 모자라는 나라고 또 죄를 많이 지은 나라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는 우리에게는 우주 질서 또는 뭔가의 법적 우주법에 의해서는 일본은 아마 우리나라한테 지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사과를 해야만이 되는 나라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비춰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자로 보는 음덕도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썼습니다. 음의 풀초자. 그래서 그냥 쌓는 게 음덕이 아니고 예수님 말 맞다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남한테 도와주고도 그 얘기를 안 하는 아주 그냥 어두운 음자에 풀초자까지 붙어서 더 어둡다. 이 뜻은 아무도 내가 하는 걸 모르게 하라. 또는 그렇게 쌓인 걸 음덕이라 합니다. 그냥 음덕이 아니고 이 덕자는 두인변은 대중을 뜻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두루두루 한 마음으로 닦아준 거 이렇게. 닦아준 걸 이제 음덕이라고 합니다. 양덕은 뭐냐면 음덕과 양덕의 차이는 양덕은
해주고 박수를 받는다든지, 해주고 상을 받는다든지, 해주고 후레쉬를 받는다든지, 여러 사람한테 나타내는 건 양덕이고요. 숨은 덕은 음덕이라고 합니다. 이 음덕보다 더 숨은 덕은 이 음덕입니다. 그래서 음덕이라는 걸 한번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여기는 저기 인터넷에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유튜브 보면 대부분 이걸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주로 보는데요. 하나 단점은, 을목이 이제 겨울철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섣달에. 이게 전부 눈, 비, 폭풍, 북풍, 한설, 이게 추운 사주가 병화로 인해서 목화 통명이 돼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경신대운에, 2017년에 그 정유년, 경신대운 정유년에 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걸 해석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맞질 않습니다. 어떻게 병화 용신이 경골을 만나면 설이 우박을 만나는데 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유년에 이게 대통령이 된다고 볼 수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대통령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이제 바꿔봤죠. 양력으로 또 이렇게 음력양력을 바꿔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시는 이제 모르니까 이게 술시가 됐든 화토가 되면 좀 신강하고 관도 세지니까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처음에 거는 요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운에는 도저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어떤 데 보니까, 무슨 수첩에는 또 이렇게 또 날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1년 차이가 나죠. 1년이 돼서 이 차이가 난다는데, 이것도 보면 을목이, 인월에 이 수가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추운데 이렇게 금운에 더군다나 2017년 정유년에 이 대통령 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제가 볼 때는 확실치가 않고, 요것도 또 음력양력을 바꿔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축 궁극도 좀 되는 상태에서 신금이 이렇게 투출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시가 있다고 해도 크게 무슨 신강하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거는 가보 일주에서 2017년 가보서부터 있다면 오히려 조금 나을 수는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주라고 확정 짓기는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베 수상 거를 이렇게 보면요. 경진제 괴강에 양인살에 진유 합금을 했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개수가 상관이 떴는데, 이게 관성이 있을 때는 이 상관도 사실은 내 편이에요. 같이 금술해서 화를 극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강한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강한 사주. 그래서 용신은 천상 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우도 그렇고 금수 상관이 있으니까 목화 이렇게 화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인대운부터 이 99년부터 좀 발전을 했더라고요. 인터넷 인물 정보를 보니까 임목, 묘목이 있어. 요때 좀 발전을 했고요. 발전했는데 지금 보면 경진대운에 와 있습니다. 경진 이제 보금도 되고요. 경진에 하면 이게 진유합금돼서 굉장히 극신강으로 변합니다. 극신강. 또 갑경충도 되고, 오화가 오면, 오화를 용신으로 보면 시를 모른다고 해도 얼추 이건 오화입니다. 왜냐? 시를 알든 모르든 간에 이거는 이렇게 신강하니까 빼는 것보다 이걸로 가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가니까 일로 가서 요 화를 보면 경진 일주에 경진 대운이 와서 되게 신강하고요. 올해가 이제 66세죠. 일단 묘하게 대운이 6대는 8월 6일인데 요때 이제 한일 분쟁이 낸 거죠. 8월 6일부터는 요 운으로 갑니다. 요 운은 아베 수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나쁜 운입니다. 상당히 나쁜 운이고, 특히 내년은 아주 나쁜 운입니다. 경자는 갑경, 충, 좌우, 충하면 관에서 또는 희신, 용신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경금이 경경하면
경경경 하면 양금 상쟁. 삼금이죠. 양금이 아니고 이제 저 세운까지 하면 금이 엄청 이제 서로 싸우는 형상이 돼서 내년에는 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또는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자리를 버티고 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까 보셨듯이 크게 좋은 거는 조금 아니겠지만 아베 수상이 더 나쁩니다.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하고 여태까지 세게 나간 걸 다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고 그걸로 책임을 짓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도 대충 보면 이 턱이 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좀 웅장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66세하고 67세 요 나이 때가 지금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6일 이후 66세, 그다음 내년 67세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운이 관상이. 그리고 이 말년을 뜻하는 턱은 아마 아베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아서 그래도 한일 관계하면 우리 문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봤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회, 경자, 신축, 이민 이게 역학적으로 이제 풀어봤고 풍수지로 이제 땅의 기운의 이동설 또는 사주를 봐도 관상을 봐도 한일 협상서부터 한일 무역 전쟁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는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보지만 내년 보면 확실히 이제 아베가 아마 진다는 게 이제 보이고요. 경자년 신축년만 잘 우리나라가 버틴다면 그건 이념 분쟁이라든지 또 국가가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분명히 생겨도 화합해서 조화롭게 2년만 잘 넘긴다면 경제적으로도 넘긴다면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